제가 그 작업을 달빛에 대한 정서를 그리는 작업, 일종의 서양의 풍경화가 아닌 빛자 써가지고 풍광화라고 제가 오히려 말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거의 한 20년, 20, 30년 정도 밤의 풍경을 진행하다가 한갑 넘은 나이에 여태까지 제가 추구해왔던 거를 좀 완결판? 그렇지 않으면 더 메모드급으로 작업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 사실 2020년에 문 프로젝트라고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한 5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 물리적인 나이에서 60대 10년 정도가 작가로서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전성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왔던 그 인생 자체도 그렇고 작업을 그동안 행해온 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에너지도 그렇고 작가의 절정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 작업이 작품 철학도 중요하지만 노동력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 목탄 회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그래서 한갑을 맞이하면서 제가 일을 저질렀던 게 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짧게 한 5년 정도를 진행한 생각이었는데 4년 차에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이번 사비라 미술관에서 손을 보이게 됐습니다. 제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2, 3, 4층 그 공간 구성 줄자를 가지고 여러 번 왔는데 막상 현장에 작품을 걸었을 때 또 다른 약간 뉘앙스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2층 메인 공간인데 물 테마만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라 하면 제가 기존에 했던 폭포, 물안개 그 소재와 시리즈로 제가 작업했던 것이었는데 물 작업은 사실 비워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그리지 않고 물이나 물안개나 그건 캔버스 광목천 색깔 그 자체가 물이 되고 물안개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물이나 물안개에 비춰진 달빛에 가장 조명이 밝은 그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목탄으로 검정색으로 배경이 아닌 무한대 공간을 창출하면서 물이라는 것이 더 빛나 보일 텐데 그리지 않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많이 그리지 않고 나오는 것이어서 오히려 많이 채워서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다. 3층은 그야말로 나무를 테마로 하는 작업을 제가 공간 구성을 하면 어떻게 해서 심중으로 해봤습니다. 나무 중에서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처음 나무 작업을 시작할 때 우리 조상님들이 좋아했던 대나무, 소나무, 매화 그 나무로 사실 시작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전시의 3층에 전시되는 작업은 주로 매화 그리고 동백숲, 동백나무 그리고 백일홍 꽃이 같이 동반되는 나무 그것만 테마로 해서 제가 사실은
예,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뭐 꽃이라 그래서 단순히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꽃이 현란한 어떤 색채가 아니라 달빛이 비춰진 매화 꽃. 그래서 꽃보다는 나무에 어떻게 달빛이 붉고 나타나는 그런 감성치를 극대화하려고 나무 테마로 3층은 구성했습니다. 4층은 초기작, 제가 목타나를 첫 발을 내디딜 때 시작했던 그 인물 포트레이트 시리즈인데, 그 인물 시리즈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번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켠에는 대나무 숲 18m 정도 되는 대나무 숲이 전경을 제가 놔뒀습니다. 목탄의 숲 시리즈, 달빛 시리즈의 첫 테마는 제가 사실은 대나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마음 4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 그림이 있는데 사실 동물은 제가 말 그림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인물 그림 그릴 때 제 작업실이 과천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작업실 바로 옆에 말사육장이 있어가지고 인물에 너무 주악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검정색 그림에 말 그림이 몇 점 제가 그냥 기분을 달래려고 그랬던 말 그림을 시작했었고요. 토끼가 의인화된 토끼 그림이 2022년에 그렸던 작업을 제가 이번에 하나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 그림은 우리 동양에서 12지를 굉장히 의미를 두죠. 누구나 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트 기획사가 전시 그 테마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지를 이재삼 작가가 새롭게 해석하는 시리즈를 12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 그린 작품 한 점만 이번에 제가 선보이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작가 시절 30대 때 인스톨레이션 설치 미술을 한 5, 6년 정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단순히 미술만이 아니라 건축 잡지를 다 뒤지면서 외국 원서를 공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림 깊이는 단순히 벽으로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서리 꺾이는 거, 그리고 공간이 복잡해도 피스로 나눠가지고 12폭이나 10폭을 제가 만드는 그림이기 때문에 20m를 10m나 그거를 꺾으면서 공간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단순히 회화의 벽으로 가는 것을 초월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비나 공간이 바로 저한테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호, 사비나 공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기서 많은 작가들이 전시했을 텐데 사비나 공간의 그 공간 해석을 제 회화 설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사비나 공간은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기쁨과 쾌재였습니다. 몇 안 되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제가 탐문을 해서 다닌 끝에 전라도 쪽 김제에 300년 된 왕부들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제가 저에게는 모티브 동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주산지, 제가 새벽 땅거미 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벽을 할 때 그 물안개 올라오는 거에 대한
얻었고요. 해서 이번 메인 작업은 저의 상상의 풍경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나무를 그렸고 물과 물안개를 그렸는데 이것이 서로 만나면서 그리고 스케일에서도 최대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23m를 높이 5m가 넘는 것을 작업했는데 이번에 그 결정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업하면서 또 제가 무모하게 덤벼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 동안에 했던 대작 20m 전후되는 거 각 층마다 제가 사실은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에 가시면은 동백숲 18m 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저한테 모티브가 된 거는 남도 여행에서 제가 주로 보아왔던 동백나무 숲입니다. 그 동백섬, 거제, 그리고 광양의 옥룡사지. 옥룡사지에 절은 없는데 동백숲이 군락이 있습니다. 제가 동백숲에 대한 느낌 받았던 그 감동을 달빛이 포개져 있는 동백숲 전경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어느 날 30대 중반을 넘고 40이 다가가기 전의 나이에 그 교육받아왔던 그림이 제게 아닌 것 같아서 제 옷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거듭나는 의미로 그림을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 회화? 우리 단순히 전통적인 먹으로 그리는 한국화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그리는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회화면 어떨까 해서 고민 끝에 재료 자체에서도 사실은 유화나 아크릴 컬러를 외면하면 어떨까? 다른 재료가 없을까? 그런 탐색과 고민 끝에 제가 검정색의 미학을 좀 천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석탄, 갈탄, 목탄 모든 어떤 그 미술 재료가 아닌 곳에서 제가 검정이라는 가지고 있는 마테리얼 재료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작가에게서 재료의 또 다른 재료에 대한 재료를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과학적인 재료학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3년을 작업실에서 제가 30대의 칩거 끝에 목탄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목탄이란 재료는 우리 한국이나 동양으로 얘기하면은 수치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라는 자연 재료를 제가 선택을 했지만 분진가루, 으스러짐, 두껍게 쌓아 올릴 수 없는 한계성. 그래서 아마 회화 재료로 외면을 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료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고민의 첫 시작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단순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녀, 흔드는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 꽃과 같이 동반되는 그런 초상화 같은 인물이 아니라 목탄을 선택하면서 목탄 재료를 극복하기 위한 그 소재였지만 영혼을 추적해보면 어떨까? 인간의. 그래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좀 섬찟합니다. 제 인물화는. 그 프로필에서 가지고 있는 정측면에 대한 그 의미의 인물을 탐구했죠. 그러면서 인물화를 3년, 5년 다루다 보니까 목탄이라는 재료와 어느 정도 제거화가 됐죠.
강원도 태생입니다. 저한테는 숲과 나무와 산이 제 마음, 심장 어느 밑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탄이라는 재료가 입문을 통해서 극복이 된 후에 숲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풍경화가 아닌 숲의 영혼을 어떻게 끄집어내지? 숲에도 영혼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나무도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숲의 영혼을 추적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 공교롭게도 많은 작가들이 대부분 태양의 빛에 스펙트럼에 비춰진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을 쓰는 현란한 색채로 숲을 다루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목탄과 달이 만나서 지금까지 제 작업의 화두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4층은 제 초기에 시작했던 2000년대 전후 시작했던 그 그림을, 그때까지만 해도 목탄이 밤의 색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초기의 인물, 어느 부분은 아마 목탄의 드로잉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그 인물화를 보여줌으로써 제가 최근 2004년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메인 작품까지 아마 그 25년, 30년의 역사를 이번 사비나 미술관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왜 그 인공 조미료가 넣었을 때와 그리고 그냥 자연에서 추출한 그 육수라 그럴까요? 그 맛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몸에 소화될 때는 더하고요. 그러면 그거는 육감에서 느끼는 건데 시각에서도 그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각에서 목탄이라 하면 자연 재료인데 다른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은 유화 아크릴 칼라인데 이거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료거든요. 제 목탄은 나무가 타고 남은 마지막 살이라고 제가 감히 얘기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살이. 그래서 그 목탄은 저한테 단순한 재료가 아닌 자기 육신을 태워서 만들어진 그 검정색 재료가 숲의 영혼을 또 다시 환생시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목탄은 그냥 재료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우연의 선택이었었지만 저한테는 운명적인 필연적인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검음은, 목탄의 검음은 우주의 첫 시작은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둠에서 빛이 환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목탄은 저에게서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작가가 재료를 선택해서 쓸 때 보통 다 검증된 재료를 쓰죠. 그래서 오일 페인팅을 하거나 아크릴 페인팅을 하는 거죠. 목탄은 검증된 재료가 아닙니다. 회화로서는. 그래서 파스텔, 연필, 목탄 이런 것은 분진가루와 그리고 회화로서의 두께나 여러 가지 기법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묘 드로잉 재료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는 거죠. 목탄 화가 목탄 화라고 목탄이란 재료를 극복하고 승화시키려면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왜? 두께를, 층을 형성하려면 한 번에 되지 않고 여러 번 겹쳐서 나와야 되고, 또 이 기법적인 것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쓰게 되면 소묘밖에 안 되죠. 드로잉밖에 안 되죠. 그럼 그리는 기법 방식 자체에서도 다른 느낌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이 재료에 대해서 인포할 때 목탄이라고 안 해도 모릅니다. 왜? 목탄으로서의 이 느낌으로서의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믹스드 미디어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재료에서의 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왔던 모든 그 캔버스에 붙어 있는 거는 97, 8%가 목탄입니다. 나머지 붙여가는 과정에서의 본드 역할 하는 거, 그리고 코팅하는 역할, 중간 과정에서 이런 것의 재료가 아마 그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되어 있는 UV 코팅,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글로 쓰거나 말로 분석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스틱인데 후학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은 재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관상 문제 때문에 코팅을 많이 이렇게 두껍게 하게 되면은 목탄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없어집니다. 목탄은 무광택의 어떤 어머니 마음처럼 빛을 안아주는, 수용하는 재료거든요. 근데 코팅이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왜 우리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니스를 칠하거나 보호제를 칠하는데 너무 많이 칠하면 나무 맛이 없어지죠. 광택 때문에. 목탄 자체도 똑같습니다. 보관상 문제 때문에 너무 두껍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해버리게 되면은 보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림이라는 게 1, 2년 보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극복이 안 되면 이 재료를 쓰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재료의 어떤 한계성을, 이 재료의 매력을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작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극복하려고 무던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좀 됐네요.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이 분진가루 때문에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 생각하면 이 자료 못 쓰죠. 분진가루 웬만큼은 마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후학들이나 후배들한테 권유하고 싶지 않은 재료, 막장 재료입니다. 작가는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어느 날 당돌한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시각 예술 속에 오감이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달빛 녹취록이라고 이번 전시 타이틀도 청각이죠. 제 그림은, 그리고 밤의 정서는 눈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검은 칠흑 같은 어둠이죠. 풀벌레 소리, 숲의 냄새, 피부에 와닿는 습함, 육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지 밤의 정서는 내 몸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마지막 말년 기력 있을 때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검은 밤에 달빛의 정경에 여러분들 시각, 청각, 후각 모든 것을 제 그림에 담겨있는 그 그림으로 승부를 걸고 명분을 쌓겠습니다. 삼인화 미술관
2제3 달빛 녹취록을 보러 오시는 관객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가장 편안하게 저 전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미술 어렵다 그러잖아요. 제 그림은 전혀 그것과 무관합니다. 제 작업이 달빛이라는 그 테마가 물리적인 달은 아니죠. 결국은 감성적이고 이모셔널한 사람 안에서의 마음이 내재해 있는, 그리고 감수성이 내재해 있는 그런 달일 텐데, 제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제 그림을 통해서 단순히 그 달이라는 어떤 형상이나 달빛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느꼈던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추억, 그렇지 않으면 밤의 정서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된 기억, 이런 부분으로 제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제 그림 보러 오셔서 행운의 달빛, 감성의 달빛, 영혼의 달빛, 여러분들이 달빛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다시 꺼내면서 제 그림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가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